취지를 보자고 우리가 하나 좀 놓친 게 뭐냐면 감세 효과 있다 없다를 떠나서 지금 이제 부자 감세라고 해서 철회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법인세가 부자 감세라고 이렇게 좋은 골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부터 좀 봅시다. 간단하게 말이죠. 왜냐면은 뭐 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직접세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겠지만은 사실 법인세는 뭐 이렇게 누증부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법인세를 우선 그 부자 감세 그 틀 속에 집어넣는 거는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은 법인세는 이익에다 이제 붙이는 거죠. 따라서 이익을 내야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뭐 세율을 높인다고 무슨 법인세가 더 느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춰주면서 법인세를 내리면은 그야말로 더 법인세가 늘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지난 2년 사이에 말이죠. 세계 잉여금이 있었죠. 바꿔 말하면은 훨씬 많이 거쳤다는 겁니다. 정부 그 예산에서 잡은 것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10조 정도 좀 더 잡혔는데 그게 더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13조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감세 효과가 일단은 조금 걸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요인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 잠깐 받아들이고 잠깐만요.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의 기본이 사실은 그러니까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닥치고서 급성장을 다시 해왔잖아요. 성장 효과지 이게 법인세 세율의 인하 효과라고만 주장하는 건 굉장히 사실은 이 변수가 이렇게 오버랩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분리해서 말씀하시죠. 15년을 얘기할 이유는 없는 거고요. 복잡하게 계량경제 얘기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하여튼 2008년도 들어서 감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최소한도 법인세 이쪽으로 하여튼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하여튼 우리가 짧은 스패닝은 하지만은 세계 잉여금이 잡힐 정도로 더 거친 건 우리가 그건 팩트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성장 효과는 아니고요. 성장 효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 효과에 사실 그 근저에는 감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충분 조건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또 하나 뭐냐면요. 사실 그 법인세를 올리면 말이죠. 배당이 줄죠. 그죠? 그 다음에 급여가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상 또 국가 세금도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를 이렇게 높인다고 사실 그 앞에서 남고 뒤에서 밑지는 장사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성장의 어떤 그 잠재력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낮추는 거고 또 하나 우리가 확실하게 좀 볼 건 뭐냐면 2008년도 현재 우리나라가 그 GDP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이 높질 않아요. OECD가 지금 5%인데 우리는 좀 높아요. 따라서 법인세율은 지금 글쎄 뭐 미국 같은 경우는 35%니까 우리가 좀 낮다고도 볼 수 있는데 결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은 우리가 법인세 충분히 걷고 있다. 예,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한 가지 더 더하고 싶은 부분이 조금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법인세 부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준조세 부담이 또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009년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법인세 부담이 35조 원이었고 준조세 총액이 32조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 통계는 OECD 통계가 그 준조세 부분을 고려한 건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기업에 고려하지 않은 숫자입니까? 근데 어떻든 제 주장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출 구조를 조금 더 이렇게 엄격하게 좀 이렇게 다이어트를 시켜 나가면서 세율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낮춰가는 추세를 유지를 하는 것이 특정 사람을 봐주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제가 기본적으로 좀 더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권병호 박사님 말씀대로 예. 법인세를 낮추면요. 어디에서 부담이 커질까요? 지금 2008년 말 감세 정책 이후로 법인세와 소득세의 부담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말까지 법인세, 소득세 부담이 이제 계속 늘어나다가요.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국세 수입의 3대 축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엄청 늘어났습니다.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는 이건희 회장님이나 일반 서민이나 소비하는 양만큼은 똑같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 간접세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고요. 얼마나 커졌어요? 소득 역전성이 동계가 있습니까? 43조 원 이상 커지고 있습니다. 몇 프로? 부가가치세가요. 몇 프로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가 지금 뭐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좋은데요. 법인세와 소득세가 계속 2008년까지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이후부터 절대적인 부담 자체가 뚝 떨어지고 있고요. 부가가치세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2008년 감세 정책의 효과를 말하면서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세제 개편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감세 정책 이후로 그 효과를 보면 소득 그러니까 상위 20%에 해당하는 분들의 그 감세 조세 부담은 확연히 줄었습니다. 2008년 말 이후로. 그런데 그 이후로 이 하위 20%, 하위 40%에 해당하는 분들의 이 조세 부담은 오히려 이렇게 확연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서민경제 지원을 하죠? 하위 20%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에서는 세금을 안 내신 분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득 분위를 따질 때는 기본적으로 전 국민을 표집 대상으로 하죠. 거기에는 뭐 탈세자까지 포함하는 것들은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탈세를 따진다면요. 재벌 기업이 훨씬 심한 거 아닙니까? 지금 삼성 특검에서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만 이건희 회장이 4조 5천억의 비자금을 조성했었고요. 2조 원 이상의 탈세를 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근데 상속세 한 푼 안 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는 게 먼저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히 그 이야기를 오늘 논의를 해야죠.